자, 이제 이제 3교시자는 이 단원이 몇 단원이야, 지금? 부등식의 증명 6단원, 그지? 6단원. 부등식의 증명. 이거 우리나라에도 있는 거야, 부등식 증명. 어디에 지금? 부등식 증명이? 우리나라 그 생뚱맞는데 하나 들어가 있어. 수하 있잖아요. 부등식 증명 해가지고 얘 이제 부등식 증명에서 가장 기본적인 게 A가 아까 B보다 크다는 걸 어떻게 증명하지? A에서 B를 빼서 0보다 크다는 걸로 하는 거지, 그지? 네. 근데 이렇게도 할 수 있지만 여기 조건이 하나 붙어. A, B가 다 양수다 이런 조건이 붙으면 예를 들면 A에서 B를 나누어. 그랬더니 얘가 1보다 커. 그럼 양수니까 이렇게 곱해져가지고 A가 B보다 크다. 뭐 이런 식으로 또 증명할 수도 있어. 그러니까 뺐는데 0보다 큰지 작은지 판단이 안 돼. 그럴 때는 이런 조건이 있을 때는 나눌 수 있다. 이런 조건이 없으면 나눌 수 없지. 부등호 바뀌어. 나눌 수는 있는데 부등호 바뀌어. 그래서 이렇게 안 된다. 그런 얘기를 여기서 주로 다루고 있는 거야. 그래서 A와 B의 관계는 저런 관계가 있다는 거야. A가 B보다 크든가 아니면 A와 B가 같든가 아니면 A가 B보다 작든가 이 세 개 중에 하나에는 무조건 들어가야 되는 거지. 그래서 그걸 기준으로 해가지고 증명하라 이렇게 돼 있고 부등식에 그 뭐라 썼니? 가로해가지고 부등식에 무슨 룰이야? A가 B보다 크고 B가 C보다 크다. 이거 우리가 3단 문법 이렇게 해가지고 A는 뭐보다 커 이렇게 된다. A가 C보다 크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그지? 그 얘기를 가로에 뭐라도 얘기해서 부등식의 진단 룰이야? 한자가 안 된다 이거는. 하여튼 뭐 그 이름이 중요한 건 아니고 하여튼 저 3단 문법 저쪽이 된 거고 그 다음에 2번은 뭐냐면 A가 B보다 큰데 양변에 C를 더하거나 양변에 C를 빼도 변하지 않는다. 그지? 그러니까 미군 철수하면 안 되는 이유가 이거잖아. 북한은 핵포탄 갖고 있는데 우리는 핵포탄 없어. 그럼 뭐 북한의 핵포탄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게 우리나라 미군인데 미군이 철수하면 당연히 북한에서는 공격하지. 우리 먹으려고 하겠지. 지금 휴전 중이야 우리나라, 그지? 그래서 언제든지 전쟁을 재개하면 끝나는 거야. 북한 입장에서는 야, 너 휴전 중이었는데 나 전쟁 안 난다 이러면 끝나는 거야. 우리 당하는 거야. 그잖아. 북한이 핵포탄 갖고 있는 사가인데. 한국도 있어요. 그러니까 핵을 우리를 주면 이제 핵전쟁 날까봐 그럼 지구가 망할 수 있으니까 미군 입장에서는 핵 대신에 우리 미군을 주둔시켜줄게. 대신에 이제 트럼프가 하는 얘기가 그거잖아. 미군 주둔비를 너희가 대라. 너희 때문에 우리가 가 있는 거니까. 돈만 되면 한국한테 핵도 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돈만 지어주면. 나 한국한테 핵을 줬는데 만약에 북한하고 한국이 통일을 딱 해버려. 저기. 그러면 핵이 엄청 많아지잖아. 그러면 초강대국이 돼. 그럼 그때부터 중국이고 러시아고 미국이고 일본이고 말 하나도 안 듣겠지. 그럼 그 다음에 우리가 만약 통일되고 핵을 가져. 그럼 우리는 무슨 짓 할 것 같아? 평화롭게 잘 살 것 같지. 아니, 인간의 속성이 절대 그렇지 않아. 그래 어떻게 이제 일본을 두드러 팰라 하겠지. 일본한테 우리가 당한 게 있으니까. 몽골 두드러 팰라고. 그러니까 그런 걸 함부로 안 주는 거지. 참 어려워, 그지? 이 인간이라 그래. 로봇이면 안 그럴 텐데. 로봇은 딱 프로그램 된 대로만 움직일 텐데. 자, 그 다음에 A가 B보다 큰데 C가 양수일 때는 양변에 곱해도 부등호 방향이 변하지 않는데 C가 음수일 때는 부등호 방향이 바뀐다. 그거 좀 알아두면 되고, 그죠? A, B가 양수일 때 A 더하기 B는 양수다 이거지, 그지? 곱해도 양수고. 그 다음에 A가 B보다 크다고 하면 A 빼기 B가 양수고, A가 B보다 작다고 하면 A 빼기 B가 음수다 이런 얘기가 나왔고, 그 다음 실수다 그러면 A 제곱이 0보다 크거나 같다고, 그지? 부등식에서 등호는 언제 성립한다? A가 0일 때 성립한다. 그 다음에 실수 AB일 때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0보다 크거나 같다 해가지고 우리나라가 어느 날 이러더라고.
이렇게 이걸 하나만 쓰더라고. 지금 일본 책은 이거 두 개 다 쓰잖아. 그치? 사실 제가 배울 때도 두 개 썼는데 오늘 언제부터 아니 저 이번에 학원 처음 다니면서 아니 그러니까 들어오기 전에 약간 예습을 하고 좀 어느 순간부터 부등호가 모양이 바뀌었더라고요. 그러니까. 나 기억이 나는데 뭐라고 하면서 바꾸냐면 글로벌 스탠다드. 우리나라 OECD에 가입해가지고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춰야 된다 해서 미국 책은 하나밖에 없어. 등호가 거기에 맞춘다. 그게 어떤 의미냐면 일본을 우리나라가 GDP에서 넘어가면서 일본 경제보다 우리나라 경제가 더 뛰어나다라고 판단하면서부터 이제 일본 따라 안 하는 거야 우리나라. 일본이 우리나라 따라하게끔 만드는 거지. 그러니까 일본은 글로벌 경제 스탠다드에서 약간 뒤처지고 있어 지금. 자, 그 다음에 A제곱 더하기 B제곱 0보다 크나 같다도 실수끼리 아까 했던 얘기지 이게 실수끼리 더해서 0보다 크거나 0이 되려면 그죠? A하고 B가 0인 경우에만 가능한 거지 그런 식으로. 그래서 그거에 대한 해설이 나와 있어. 7번의 증명, 8번의 증명. 그치? 그게 나와 있다. 자, 그 다음에 48쪽으로 가봐요. 기본 사항에 보면 양의 정수. 그지? 발을 정자 해가지고 발을 정의 수라는 게 양의 정수지. 에 대해서 대소나 평방의 대소 이렇게 돼 있지. 그쵸? 그럼 예를 들면 A도 양수고 B도 양수야. 그러면 A 제곱이 B 제곱보다 크나 같다. 이거 어떻게 증명하지? 이게 넘어오죠. A 제곱 마이너스 B 제곱이 될 거고 이건 A 더하기 B, A 마이너스 B 이렇게 인수분 될 거 아니야. 네. 그치? 맞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양수죠. 그럼 얘는 A가 B보다 크다는 말이 있었어. 문제에서. 그래야지 이게 양수가 되면서 얘가 0보다 크거나 같다가 되겠지. 그런 말이 있었어. 그러니까 이 말은 이게 성립한다는 얘기는 어떤 말이야? 얘가 성립한다는 거야. 얘가 양수가 돼야 된다는 거야. 양수가 된다는 말은 A 빼기 B가 양수가 된다는 말은 무슨 말이야? A 빼기 B가 0보다 크다 이 말은 B가 넘어가면 A가 B보다 크다는 걸 증명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A, B 양수라고 했을 때 이게 성립하면 자동으로 이 식은 자동으로 얘랑 같다는 거야. A가 B보다 클 수밖에 없다. 그래서 거기 보면 화살표로 써놨다는 거는 왔다 갔다가 된다는 거야. 동치라는 표현을 쓰는데 동치명제라는 거야 그게. 그래서 성립한다. A 제곱이 B 제곱보다 크거나 같으면 A가 B보다 크거나 같고 A 제곱이 B 제곱보다 크면 A가 B보다 크다. 이게 이해돼요? 넘어가서 인수분해하면 저렇게 증명할 수 있어. 그 다음에 실수 A에 대한 절대치 이거를 수직선상에서 1.5로부터 처음 A까지의 뭐로 본다? 거리로 본다. 절대값 기호는 거리로 본다. 그래서 절대값 A가 거리니까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겠죠. 그죠? 그러면 절대값 A하고 거리로 보면 절대값 A하고 마이너스 A는 어때 이게? 같지? 0을 기준해서 이쪽으로 A만큼 간 거고 이쪽 N쪽으로 마이너스 A만큼 간 거는 거리로 보면 이게 같다. 그래서 이걸 거리로 인식하면 당연히 저기 성립함을 인식해라 이거지. 그 다음에 절대값 A가 A보다 더 크고 마이너스 A보다 더 클 거고 절대값 A를 제곱해버리면 그냥 A 제곱하고 같고 절대값 AB는 절대값 A 곱하기 절대값 B 각각 나누어질 수 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이제 산술평균, 기하평균인데 그 산술평균은 뭐라고 써놨어? 상가평균이라고 해놨지, 그죠? 맞습니다. 서로 상자에다가 더하기 가짜, 그죠? 그 다음에 기하평균을 상승평균이라고 해놨지, 맞죠? 이것도 이제 이 용어를 좀 알아야 되는데 이게 상가평균, 상승평균. 상가평균이 항상 상승평균보다 크나 같다. 이게 산술평균. 네, 우리나라 상술평균이라고 부르는 거고
이게 기하평면을 부른 거야. 이게 서로 상자를 썼지. 이거 서로 상. 너희 아버지 이름에 상자가 이렇게 쓰지? 아니요. 아니야? 숭상할 상자를 쓰니? 아니요. 그건 무슨 상자야? 나오는데 그건 아니었어요. 이 상자 오히려 상자인가? 아니 이 상자는 아닌데 아니. 족보에는 이 상자로 가야 돼. 족보에는 이 상자가 맞는데 한씨는 전부 다. 근데 상자를 자기 마음대로 쓰는 사람들이 있대. 그게 뭐냐면 자기가 그냥 이 뜻을 맞추려고. 이게 숭상할 상자를 많이 썼대. 옛날에 임금한테 잘 보이려고. 그런데 나도 숭상할 상자 쓰거든. 근데 우리 형은 이 상자를 써. 상자 돌리는데 내가 이제 하나님을 숭상한다 이런 뜻으로 내가 건자가 하늘 건자거든. 나는 저 숭상할 상자를 써. 근데 족보에는 서로 상자로 가야 되는 거지. 그렇다더라고 누가. 아무튼 여기 상가할 때 그 상자가 이 상자로 써. 더하기 서로 더하기 산술평균 두 개 더해서 나누기 영어 성적 수학 성적 나누기 하면 평균이지. 이게 산술평균인 거고 이 상자 똑같은 상자인데 승은 가감 승자할 때 곱하기라는 뜻이잖아. 근데 이거는 기하평균이 이렇게 돼. 그래서 이렇게 성립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기하평균이란 말, 이 상승평균 때문에 A하고 B는 다 양수인 경우에 지금 이게 증명이 돼. 그럼 얘를 어떻게 증명할 거냐 이거. 그지? 이게 항상 성립한다는 거야. 알겠지? 그럼 이걸 어떻게 증명해? 이거 증명하려면. 이거를 이게 민족사관고등학교 민사고 1학년 때 10점짜리 서술형 문제로 나온 적이 있어. 이게 뭐냐면 증명을 하는데 첫 번째가 대수적으로 증명하는 방법하고 기하적으로 증명하는 법이 이렇게 물어봐가지고 나왔거든. 기하적으로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서 증명을 각각 해봐라 이렇게 나왔는데 여기서는 이제 이게 대수적 증명인가.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얘를 루트가 나오면 제곱을 해. 그래야 루트가 없어질 거 아니야. 그래서 빼부른다는 거야. 그러면 얘가 어떻게 4분의 a제곱 플러스 2ab 플러스 b제곱이 되고 얘는 그냥 ab가 되지. 얘는 올라타면 4분의 a제곱 이게 마이너스 4ab가 될 거 아니야. 올라타면. 그럼 얘랑 계산하면 마이너스 2ab가 되겠지. 이렇게 돼서 4분의 이게 a 마이너스 b의 완전 제곱이 되니까 얘가 0보다 큰 것 같다 이렇게 돼서 얘가 다시 이쪽으로 넘어오면 증명이 끝난 거죠. 이게 대수적 증명이고 여기서 하는 증명이 이거고 기하적 증명은 이렇게 돼. 이렇게 반원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 중심이야. 근데 여기 어떤 P점이 있는데 여기 A점, 여기 B점 이렇게 나누어. 여기 A점, B점, 여기 5점이라고 할게. 그러면 여기를 여기 이제 직각이 될 거고 여기도 직각을 내리면 여기를 H라고 해. 예를 들어서 H라고 그래. 그리고 여기를 A라고 하고 여기를 B라고 해. 이 길이를. 됐지? 그러면 우리가 H의 제곱은 AB라는 공식이 성립돼. 이게 닮으면서 나오는 건데 가운데 거 제곱은 A 곱하기 B 이렇게 성립돼. 그럼 여기서 H는 루트 AB가 등장을 해. 그래서 이 기하평균인가? 근데 이 H 중에 가장 큰 H가 언제 P점이 어디에 가 있을 때냐면 여기에 딱 가 있을 때요. P가 이쪽에 와 있을 때가 이게 가장 큰 값이 돼. 그치? 그 다음에 다시 또 내려가니까 더 작아지잖아. 그럼 이 H대가 뭐냐 이게 H대. 가장 큰 값이 뭐냐면 반지름이야. 그럼 지름이 A 더하기 B지. 이게 지금 A 더하기 B잖아. 지름이. 여기가 중심이고. 그게 반.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어떻게 돼? 2분의 A 더하기 B라는 이 반지름이 가장 크다는 거야 이게. 얘보다. 그러니까 크거나 같다는 거죠. 이렇게 증명한 게 기하적으로 증명한 거야. 그래서 기하적 증명은 여기서 안 나오고 아마 지금 그냥 제곱해가지고 그죠? 대수적으로 증명했지 지금. 제곱해서 했다. 얘는 내가 행 방법도 안 썼어. 또 어떻게 했냐면 그 A를 루트 A의 제곱으로 B를 루트 B의 제곱으로 해가지고 완전 제곱식으로 만들었네. 루트 A 마이너스 루트 B 완전 이렇게 증명해도 되겠다. 그죠? 그렇게 해서 증명을 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개념 기본 사항이야.
그 다음에 이제 문제에 나오는 것들이 하나의 또 살을 붙이는 개념이라고 생각해가지고 이것들을 알아야 돼. AB가 다 양수인데 CD도 다 양수인데 A가 B보다 크고 C가 D보다 크면 A하고 C를 곱하면 큰 것끼리 곱한 거지, 그지? 1등끼리 곱한 거고 BD는 2등끼리 곱한 거야. 그럼 1등끼리 곱한 AC가 2등끼리 곱한 BD보다 크다는 거야. 당연한 거 아닌가? 네. 근데 어떻게 증명해 이거? 당연한 거 같은데 어떻게 증명해? 나는 양변. 양변에 그지? AB에서는 C를 더 곱하고 CD에서는 B를 곱해가지고 그걸 어떻게 변변끼리 더한 거지. 더하면 BC가 없어지지. 무슨 말이냐면 A가 C보다 큰데 양수고 B가 D보다 큰데 양수야. 그쵸? 그랬을 때 이게 잘못했다. A가 C보다 큰데 양수고 B가 D보다 자꾸 왜 이렇게 쓰나? A가 B보다 큰데 양수고 C가 D보다 큰데 양수야. 그랬을 때 A, C 곱한 게 BD 큰 거 이게 하다 이걸 증명하라는 거잖아. 맞죠? 이제 증명 어떻게 한다고? 이 증명을 이렇게 한다고. 여기다가 양변에 C를 곱하는 거야. 부동방이 안 변하겠지. 그 다음 여기다가 양변에 뭐를 해요? B를 곱하는 거야. 그럼 BC가 되고 부동방이 안 변하게 BD가 되겠지. 이렇게. 맞지? 그래서 이걸 변변끼리 더하면 어떻게 돼요? AC, BC가 되고 BC, BD가 되지. 이렇게 되겠지. 근데 양면에 BC 똑같이 없어지니까 AC가 BD보다 크다. 이렇게 지금 끝난다. 알겠죠? 그 얘기가 거기 지금 나와 있는 거야. 그 다음에 두 번째 거는 1 더하기 A분의 A, 1 더하기 B분의 B를 증명하는 거지. 그럼 또 어떻게 증명하나? 역시 빼가지고 통분해서 1 더하기 A, 1 더하기 B, 그죠? 일 더하기 A도 양수고 1 더하기 B도 양수죠. 근데 A 빼기 B는 양수야. 그거 어떻게 알아? A가 B보다 크다 했잖아. 그러니까 A 빼기 B도 양수죠. 그러니까 전부 다 양수니까 결론이 어떻게 돼요? 0보다 크다라고 결론이 나온다는 거야. 할 수 있겠지? 네. 세 번째 건 어떻게 되는 거야? 세 번째 거는 AB 더하기 2가 2A 더하기 B보다 크다. 근데 A는 1보다 크고 B는 2보다 크다 이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A가 1보다 크다 이런 말이 나오면 그냥 어쩌라고가 아니라 1을 넘겨서 A-1이 0보다 크다 이렇게 돼야 돼. 네. B가 2보다 크다 이러면 B가 2보다 크다 하면 이걸 넘겨서 B-2가 0보다 크다 이렇게 해야 된다. 네. 그래서 요런 것들을 이제 이용해서 해야 된다. 됐지? 그래서 A가 1보다 크다, A-1이 0보다 크다, 뭐 B-2가 0보다 크다 해서 그 큰 것끼리 양수끼리 곱하니까 0보다 크다 돼서 그거를 전개하면 저렇게 된다. 됐죠?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3번 같은 경우도 증명하려면 결과를 놓고서 이 형태가 나오게끔 유도하는 거지. 지금 풀이 보면. 네. 그렇게 좀 해주면 좋겠다. 자, 그 다음에 연습 문제는 나중에 풀도록 하고 기본 예제 27번을 보세요. 실수의 제곱은 어떻다는 거 항상 0보다 크나 같다는 거지. 그걸 이용해서 하는 거고 두 번째 게 뭐야? 그게 두 번째 게 코시 슈바르츠 부등식이지. 아까 했던 두 번째 거. 여기에 그런 말 나왔니? 코시 슈바르츠라는 말 없지 지금. 나중에 나올 코시 슈바르츠라는 말을 안 안 써. 나오네요. 안 나오지. 아니네. 그 검토에 그거 코시 슈바르츠 아니야? 그거
일본어 그 코시 카타카나 슈. 카타카나 오 똑같네. 그치? 네. 아 근데 바가 아닌데요? 가타카나라고 하나? 네. 코시는 맞고 슈 이게 뭐였지? 루즈는 맞는데 이게 뭐였지? 일본도 그 중간에 있는 사람 이름 빼버렸네. 코시 슈바르츠. 아 잠시만요. 아니에요. 우네. 코시 아니 뭐예요? 아 가다가 좀 외울 것 같지. 보니까 많은 것 같습니다. 와인데요? 코시슈 와르츠인데요, 얘네들은. 코시 슈아르츠야? 네. 아, 슈. 와르. 슈. 이게 코시 슈 와르츠잖아요. 아니 애초에 근데 바가 있으려면 이렇게 돼 있는 게 있어야 되잖아요. 예를 들면은 아 이렇게 히라가나로 나타날 때는 이렇게 있어야 되잖아요. 바. 땡땡이 있어야 되는데 땡땡이 없으니까 당연히 바가 아니겠죠. 코시 슈 와르츠라고 하면 코시 슈아르츠? 와르츠. 검토를 이제 켄도 이렇게 하고 코시 앞에 점 앞에 있는 글자가 코시야 네자잖아 지금. 시 이거 길게 코시 슈아르츠노 수아르츠 까지가 코시 슈아르츠 노 슈아르츠노 후토시키 부동식 후토시키라고 하나. 그러면은 코시 슈바르츠의 부동식. 슈아르츠 하여튼 요 코시하고 슈아르츠 사이에 또 한 명 더 있는데 그 이름 뺐다 생각하면 돼. 러시아 사람인데 빼버렸어. 그래가지고 그렇게 됐다. 그 코시 슈바르츠가 이제 이게 2개짜리도 있지만 3개짜리도 있어요. 그 검토처럼. 그래서 a제곱 더하기 b제곱 이렇게 할 수도 있고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 할 수도 있고 알겠지? 근데 이제 나중에 하다 보면 아까 선생님처럼 부등호 방향이 반대로 생각하기가 쉬워. 근데 가로가 2개, 3개 있는 애가 가로 2개가 가로 1개보다 더 길지? 긴 게 크다 이렇게 기억을 해가지고 외우는 게 좋아요. 알겠지? 그래서 a제곱 더하기 b제곱, x제곱 더하기 y제곱 2개 곱한 게 ax 플러스 by의 완전 제곱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그래서 증명을 어떻게 하지? 넘겨가지고 제곱한 거 다 풀고 전개해가지고 넘겨가지고 다시 묶으면 이렇게 증명이 된다. 됐죠? 자, 그 연습 문제 풀 시간 줄 테니까 일단 기본 문제 또 넘어갈게. 28번을 보면 a제곱 마이너스 b제곱이 0보다 크거나 같음을 이용해서 부등식을 증명하라 이랬지. 그쵸? 그래서 루트 나오면 일단 제곱해가지고 빼는 거야. 근데 이런 게 있잖아요. a제곱 마이너스 b제곱 한 게 0보다 크거나 같다. 그러면 이게 a 플러스 b, a 마이너스 b 이렇게 인수분해 되잖아. 그러면 이게 성립하려면 a, b 관계가 이런 관계가 있어야 돼. 양수라는 관계 있어야 돼. 그럼 a 더하기 b는 무조건 양수겠지 이게. 그 다음에 a가 b보다 크니까 이것도 양수겠지. 그래서 2개를 곱하니까 이게 0보다 크거나 같다가 되는 거지. 맞죠? 등호는 언제 성립해요? a하고 b가 같을 때 성립한다는 거. 자, 그런 얘기가 이제 거기 증명할 때 다 나온다. 그래서 루트 나오는 건 제곱해가지고 빼고 비교해보면 된다. 전부 다. 됐지? 네. 그 다음에 이제 52쪽에 기본 예제 29번을 보면 절대값의 부동식. 절대값 부동식도 어떻게 한다? 아까 절대값 이게 이런 특징이 있었죠. 절대값 a의 제곱은 뭐하고 돼? 그냥 a 제곱과 같은 거야. 그러니까 절대값 나오면 일단 제곱을 내버리면 a 제곱과 같으니까 제곱을 하라는 거야. 이것도 루트도 제곱, 절대값도 제곱을 내서 빼라는 거야. 그렇게 해서 나중에 가로로 묶어내 가지고, 그지?
묶어내니까 이렇게 되지. AB가 절대가 AB가 AB 이렇게 되지. 그럼 이거 부등호 관계를 보면 얘는 항상 플러스지. 네. 얘는 플러스일 수도 있고 마이너스일 수도 있지. 네. 그 플러스일 때는 같은 거니까 0이 되겠지 이게. 근데 이게 마이너스일 때는 이 앞에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이거 두 개 합하면 플러스 되지. 네. 마이너스 곱하기 마이너스는 플러스 되잖아. 그러니까 결국 얘가 0보다 크나 같다가 된다는 거. 어떤 경우도. 그래서 절대값 A, B 빼기 AB는 항상 0보다 크나 같다. 그 얘기가 이제 거기 나오는 거지. 절대값이 나오면 제곱을 해서 빼라. 됐죠? 주목 가봐. 그 다음 페이지에 주목 절대값에서 그 뭐라고 적어놨냐? 부등식의 뭐 성질 같은 걸 이제 적어놓은 거야, 그지? 그 주목 들어갔어요 지금? 그 번역 한번 해보자. 주목. 그 다음 페이지 몇 페이지야 그게? 52페이지. 53조. 3조? PDF 파일 기준으로는 57조. 주먹. 뭐라고 돼 있어요 번역을 하면? 주먹 아니에요 주먹. 하여튼 주목이든 뭐든. 자, 그 번역 한번 또 해보자. 어제 밤에 미국 주식 10만원 투자해가지고 10만원 벌었어. 그럼 팔아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사람 심리가 10만원 투자해가지고 10만원 벌면 20만원 벌 수도 있지 않냐. 기다려. 너무 욕심이시죠. 그럼 어떻게 돼? 10만 원 가지고 10만 원 버시면 많이 버신다. 그렇지. 근데 더 올라갈 줄 알고 기다리면 5만원 수익이 5만원 줄어들어. 그럼 그때서 이제 후회하고 팔아. 일어나죠. 그러면 잠이 안 오실 것 같은데. 아니야, 5만원 플러스 다행인데 거기서 이제 욕심을 내면 이제 잃어. 자, 이거 이제 이 새끼 이제 번역은 안 하고 발음을 옮기고 있네. 나 진짜 번역을 해달라고. 구독 해지해야지. 이거 안 되겠네. 자, 절대값을 포함한, 그게 포함이란 단어네. 절대값을 포함한 부등식의 다루기. 다루기란, 주목 옆에 있는 제목이 절대값을 포함한 부등식의 다루기란 뜻이야. 한자가 그게 뭐냐? 급이냐, 급. 다루기, 이런 뜻이고. 주목 페이지에서 이해력, 판단력, 표현력의 마크가 붙어있는 부분은 그 사고력, 판단력, 표현력이라고 돼 있지, 그지? 이런 마크가 붙어있는 부분은 그 내용이 각각 사고력, 판단력, 표현력의 향상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라고 이제 이 마크에 대한 설명을 했어요. 그래서 절대값을 포함한 부등식의 증명 해가지고 수학에서 절대값을 포함한 부등식은 경우를 나누어 생각한다. 그래서 절대값에 관한 성질 해가지고 거기 나와 있고, 예제는 예제 29의 부등식 등호 성립 조건에 대해서 부등식이 성립한다는 것은 좌변과 우변의 차가 항상 0 이상인 것을 의미한다. 등호가 성립한다는 것은 좌변과 우변의 차가 0이 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1의 부등식이 성립할 때 2의 등호 성립 조건을 만족하려면 등호가 성립한다. 그 다음 이제 그 밑에 정리라고 나와 있는데, 이 부분은 절대값을 포함한 부등식의 기본 성질과 증명 방법, 경우 나누기, 등호 성립 조건을 설명한 내용이다. 특히 절대값의 정의, 양수일 때는 그대로, 음수일 때는 마이너스로 바뀐 코사인 나눗셈의 성질을 강조하고 있다. 그렇게 이제 거기 나와 있는 내용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 알겠죠? 자, 54번 문제. 이제 54번에 중요라고 돼 있지. 54페이지에 있는 예제 30번이 중요라고 돼 있잖아. 네.
A가 B보다 크고 X가 Y보다 클 때 A 더하기 B, X 더하기 Y를 곱한 것은 2배 AX 플러스 BY보다 작거나 같다. 이거 어떻게 증명하나? 다 그 이항해가지고 뺐지? 빼서 A 빼기 B, X 빼기 Y가 나오게끔 했는데 A가 B보다 크니까 A 빼기 B가 양수고 X 빼기 Y도 양수다. 이렇게 증명이 되겠지? 되죠? 그 다음에 30번의 두 번째 거는 그것도 다 전개하는 거지. 지금 보고 있어요? 예. 전개해가지고 전개해서 빼서 하는 게 1번이었고 2번은 뭐지? 전개해서 계속 그냥 그리고 정리하는 거랑 똑같은데요. 똑같지? 그래서 정리하고 끝. 1번이랑 똑같아요. 이거 똑같아. 자, 연습 문제 30번에 1번, 2번 식들이 많이 나와 있잖아요. 이거를 증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게 하나의 공식이라고 생각하고 좀 익숙해야 되는데 익숙하지가 않아. 익숙해질 수 있겠어요? 예. 어. 2분의 1 그거잖아요. 어. A-B에서 뭐 유명한 거. 자, 외워야 되는 거. 외우면 좋지. 일곱 거. 그러니까 증명하라고 나온 결과치는 증명을 해가지고 성립함을 알게 되면 일단 그때부터 걔는 공식이야. 그래서 그걸 많이 알고 있으면 문제 풀 때 굉장히 유리한 거고 그걸 몰라가지고 문제 풀 때마다 증명하고 이러고 있으면 시간이 많이 가겠지. 그래서 공식으로 암기하면 좋아요. 물론 내가 머리에 용량이 안 된다 이러면 어쩔 수 없지 뭐. 자, 그 다음 55쪽에 기본 예제 31번을 보면 삼각평균이 약간 뭐라고? 산술평균. 산이평이 지금 나와요? 이제? 부동식의 증명에서 나온 거야. 삼각평균. 아니. 산술평균. 그 다음에 상승평균이 아까 기하평균이 했지. 그지? 가짜가 더하기잖아. 승이 곱하기잖아. 그러니까 그 승은 언제 나오냐면 지수함수에서 나오고 그리고 가는 언제 나오냐면 등차 수열 그러니까 등차 수열, 등비 수열 이런 거하고 관련이 돼요. 그래서 등차 중앙, 등비 중앙 이런 거에서 나와. 자, 근데 여기서 지금 두 번째 거를 한번 해보면 두 번째 게 뭐냐면 지금 그거잖아. A 더하기 B분의 1이야? B분의 1 B 더하기 A분의 4 이게 9보다 크거나 같음을 증명하라 이랬지. 근데 우리나라 시험에서 이걸 증명하라 안 나오고 이거의 최소값을 구하라 이렇게 나온다고. 이거의 최소값 구하세요 이렇게 나온다고. 증명하라가 아니고 이거 최소값. 최소값 어떻게 구하느냐? 얘를 이렇게 곱하면 뭐가 돼? AB 더하기 이렇게 곱하면 A 약분되지. 4 더하기 이렇게 곱하면 B 약분돼서 더하기 1이지. 그 다음에 이렇게 하면 AB분의 4 이렇게 되지. 그럼 이게 AB 더하기 AB분의 4가 되고 이 4 더하기 1이고 5가 합고가 되잖아. 펜 안 넣었구나. 다 썼네. 항상 점골이 나오면 AB하고 AB분의 4가 같을 때가 가장 최소예요. 빨간색 있다. 다행이다. 그럼 요것만 산술평균을 가져오면 AB 더하기 AB분의 4를 2로 나누면 이거는 루트에 AB 곱하기 AB분의 4 이렇게 된다는 거야. 그치? 그럼 이 2를 이쪽에다 곱해주면 AB 더하기 AB분의 4는 2를 곱하기 2 루트에 이 AB 약분되고 이렇게 되는 거야. 맞습니다. 그럼 이게 루트 4가 밖으로 나오면 2지. 예. 그럼 2하고 2를 곱하니까 이게 4가 되지. 2는 4. 그럼 얘는 4보다 크거나 같다는 거야. 그럼 얘는 항상 4보다 크거나 같고 여기 5라는 확실한 수가 있으니까 더하니까 얘는 뭐보다 크거나 같아? 4하고 5를 더하니까 9보다 크거나 같잖아. 그럼 이거의 최소값은 얼마나인가? 9. 그래서 이거의 최소값을 구하는 문제로 나와 우리나라에서는. 근데 여기서는 지금 증명하라 나오는 거야. 그럼 이거 증명을 어떻게 하나? 상이평을 증명한 다음에 상이평 자체를 증명하고 이걸 증명하는 거죠. 그걸.
그치. 그렇기 때문에 요것처럼 하면 돼. 이렇게 증명해가지고, 그지? 그래서 그거에 대한 두 번째 거 풀이가 그 예전이가 책에 나와 있잖아. 풀이가 어떻게 돼 있어요? 두 번째 증명은 일단 전개했지. 그래서 AB 더하기 AB분의 4 더하기 5라고 나왔지. 그래 놓고 여기서 AB가 양수고 AB분의 4도 양수니까 삼각평균과 상승평균을 관계를 가지고서 얘를 했더니 얘가 4다 이거지. 그지? 지금 내가 푼 거하고 똑같이 해놨잖아. 4다 이래가지고 4하고 5다 해서 이게 9다 해서 9보다 크거나 같다. 근데 이제 문제가 언제 되냐면 요 등호 언제 성립해? 이 등호. 최소일 때 등호는 얘랑 얘랑 같을 때 성립한다고. 얘랑 항상 같을 때. 등호는 그걸 같다는 게 지금 여기서 이 등호가 성립해야 되잖아. 네. 그럼 이게 같을 때야. 즉 AB하고 AB분의 4가 같을 때야. 그렇죠. 곱하니까 AB의 제곱이 4잖아. 네. 그럼 AB는 얼마일 때야? 2일 때란 거야. 2일 때. 어? 네. AB가 2일 때. AB 다 지금 양수에서만 얘기를 하는 거지. 그러니까 AB가 2일 때 저 등호는 성립한다. 그렇게 된다는 거야. 자, 56쪽에 보니까 삼각평균과 상승평균에 대한 대소관계 해가지고 지금 그거 증명하는 게 나와 있죠. 그죠? 할 수 있겠지? 여기 세 번째가 이제 첫 번째는 등호 부등호 뭐야 이거 그지? 부등호 관련된 얘기가 나오고 두 번째가 삼각평균하고 상승평균 얘기 나오고 세 번째가 아까 내가 기하적으로 증명한다 했잖아. 네. 그게 그림이 나왔지. 아까 본 그림이죠 이거. 네. 그래서 삼각평균과 상승평균에 증명해가지고 기하적으로 증명한 거야 이게. 맞죠? 네. 그래서 아까 그 APC라는 삼각형과 PB라는 삼각형이 닮음이야. 이 닮음과 관련되고 닮은 비를 이용해서 증명한다. 됐지? 네. 자, 중요 예제 32번. 32번을 보니까 산수평균, 기하평균 그거 얘기하고 있는 거지. 그지? 삼각평균이 상승평균보다 항상 크거나 같다 해가지고 전개해서 하면 되니까 똑같은 얘기 지금 반복되고 있어요. 됐지? 네. 그 다음에 58쪽에 33번 예제로 들어가 보면 첫 번째 거는 무슨 평균이가? 상가평균이지. 네. 두 번째 거는 상승평균이죠. 네. 세 번째가 뭐야? 이게 조합평균이거든. 그런데 여기서 뭐라고 써놨니? 조합평균이랑 하나의 이것도 그대로 그제 그 맨 밑에 저기 보면 참고사항에 보면 상가평균이 상승평균보다 크거나 같고 상승평균이 조합평균보다 크거나 같댔지. 조합평균이 뭐냐면 이거야. 이게 A 더하기 B 나누기 한 게 상가평균. 루트 AB가 뭐야? 상승평균, 기하평균. 조합평균은 뭐냐면 부모가 합심을 해. 부모를 나는 부모로 생각하거든. 부하고 모가 합심을 하면 자녀 분자는 2배로 더 열심히 하는 거야. 이게 이제 조합평균인데 이 조합평균 언제 써먹는지 알아요? 이런 거 안 가르쳐 주더라고. 내가 물리 택했거든 대학 갈 때. 조합평균 언제 써먹냐면 그럴 때 써먹어. 내가 부산까지 서울에서 부산까지 왕복으로 시속 100km로 평균 속도 시속 100km로 여행을 하고 싶어. 그런데 내려갈 때 막 휴게소도 오래 들리고 이렇게 해가지고 시속 80km가 나왔어. 네. 그럼 올라올 때 120km로 달려 올라오면 평균 100km가 되지. 이렇게 생각하면 물리 안 되는 사람들. 지금 그렇게 계산한 게 이거야. 산수평균으로 한 거야. 80km 갔으니까 120km 달리면 나누기 2하니까 이거 평균 100 나오네요. 이렇게 생각하면 물리가 안 된다니까. 물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평균 속력이라는 건 전체 총 이동 거리를 총 걸린 시간 나눠야 되잖아. 그래서 이렇게 해야 돼 이거. 이렇게 계산해야 돼. 그때 조합평균 한번 쓰이더라고. 그래서 물리에서 나와. 그래서 실제로 계산하면 120km가 아니라 123점 얼마인가 막 이렇게 좀 더 큰 값이 나와요. 그래서 조합평균 그때 쓰인다 생각하고 외울 때도 어떻게 외웠어 방금?
부모가 합심하는데 자녀는 2배로 더 열심히 해야 된다. A 더하기 B는 2AB다 이렇게 오고 이어지죠? 예. 그래서 이런 거 알아두면 좋아요. 그치? 그 다음에 걔는 뭐야? 루트 들어가 있는 루트 AB요? 루트 안에 2분의 A 제곱 더하기 B 제곱 들어가 있잖아. 그러면 그 이름이 따로 없지 걔. 루트 안에 2분의 없지 않아요? 이름이 따로 없는데 그냥 그놈이 가장 그지? 네. 가장 그놈이 크네 그지? 맞죠? 예. 가장 크다. 좀 알아두면 좋겠다. 됐지? 그래서 이제 그 다음 페이지 봐봐요. 59쪽 보니까 삼각평균과 상승평균과 조합평균에 대해서 그 관계가 쭉 나와 있죠. 예. A 더하기 B분의 2AB 나온 게 지금 A분의 1 더하기 B분의 1분의 2 해가지고 계산해서 나온 거지. 여기도 지금 나오지. 지금 평균 속도 나오죠. 그 얘기가 나오잖아. 그러니까 일본이 좋다니까 책이 이렇게. 내가 알고 있는 지식 나는 물리에서 배운 거거든. 근데 여기는 딱 나오잖아 수학 책에. 6kg를 뭐 3kg 뭐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이 단원이 끝나는 거네요 이걸로 가지고. 그렇게 해서 근데 이제 삼각평균하고 조합평균이 항이 2개잖아. A, B 3개, 4개도 된다는 거야 이게 지금 n개로도 다 표현이 가능하다. 네. 실제로 그렇잖아. 우리가 영어 수학 평균만 구하지 않잖아. 국어, 영어, 수학, 과학 사이에 5개 더해서 5로 나누면 될 거 아니냐 이가. 그래서 책일 때가 나오긴 해요? 나와. 3개짜리 나와. 나와요? 3개짜리 X, Y, Z로 해서 나오는 경우가 있어. 그래서 산술 평균, 기하 평균도 이렇게. 그리고 이제 제곱근이 세제곱근 되지 3개짜리는. 그런 식으로 된다. 그래서 그 3개짜리 3분의 A1 더하기 A2 더하기 A3 세제곱근 루트 A1, A2, A3 이거 눈으로 좀 이거 들어가는가. 꼭 2개짜리만 보지 말고 n이 3일 때도 좀 봐달라 이렇게 된다. 됐죠? 자 그렇게 해서 오늘 부등식 증명까지 등식의 증명부터 해가지고 네. 오늘 개천전날 10월 3일이지. 오늘 개천절이야. 네, 맞습니다. 하늘이 열렸어. 이제 드디어 너희가 수학이 열리는 거야. 그래서 3개 했어, 3개. 그죠? 그 이제 추석 연휴 동안 이거 많이 풀어봤으면 좋겠어요. 이 연습 문제 예제 풀고 안 되는 거를 질문해서 선생님 이건 안 되니까 같이 좀 풀어봅시다. 이런 질문이 나오는 날 여러분들이 이제 수학을 뭔가 내 머릿속에 들어온 거야. 그치? 네. 내가 어제 새벽에 어떤 유튜브 짤을 봤냐면 아프리카의 사람인데 자기가 꿈이 NBA 농구 선수가 되고 싶은가. 근데 아프리카에 농구공도 없대.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동그란 무슨 돼지 부르기 같은 거를 해가지고 농구공 만들고 그 다음에 운동할 기구가 없으니까 나무 엮어가지고 물통 매달아가지고 막 시계 같은 거 들고 다니고 맨바닥으로 막 그 나무 기둥 박아놓고 거기 왔다 갔다 옆으로 막 하면서 훈련하고 하는 동영상을 찍어가지고 올린 거야. 네. 그게 누가 찍어가지고 올린 거야. 근데 그걸 NBA 선수들이 본 거야. 와, 이 열악한 환경에서도 저렇게 자기 꿈을 잃지 않고 하는구나. 그러니까 NBA 선수가 이제 시설을 보내줬대, 얘한테. 농구공, 농구 골대 이런 거 막 보내줬대. 그러니까 얘가 어떻게 되냐면 그 아프리카에서 농구 관련된 코치 일을 하는 거야, 이제. 갑자기 얘가 이제 그걸로, 코치를 하고 NBA에서 초청을 한 거야, 얘를. 훈련할 때. 그래가지고 체계적으로 배우는 지도자를 붙여준 거야. 그랬더니 어떻게 돼? 실력이 엄청나게 성장을 하는데 이놈이 타고난 놈이라는 거야. 이거 타고났다는 거야. 그래서 얘가 어떻게 돼? NBA 선수로 등록이 돼. 이름이 케네디더라고. 들어본 적이 없어요. 내가 이제 잘 가지고 있나? 하여튼 NBA에 등록된 선수가 되더라고. 그래서 꿈이 이루어졌더라고. 근데 그걸 보면서 야, 난 놈이네 이놈도. 무슨 케네디야? 제임스 월터 케네디라는데요. 아니 NK 케네디가 이 영상을 잠깐 보고 끝낼게. 이거 봐봐. 이런 데서 이렇게 하고 이 농구공 막 이상한 돼지 부리 같은 거 하고 막 이렇게 매일 연습한다 지금. 이거 잘하는데요? 슛도 폼도 좋고. 저렇게도 연습을 하고 오이. 밤낮을 안 가리고 연습하고 아, 저 맨바닥에서 이렇게 하고
근데 솔직히 시설 좀 갖춰진 거예요, 저 정도. 아, 갖춰진 거지. 갖춰진 거죠, 이 정도.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저렇게 한다는 거야. 꾸준히. 좀 어쩌는 거. 근데 이걸 보면서 내가 이걸 왜 내가 여기다 올려놨냐. 내가 축구 선수 할 때 이랬거든. 나 축구 선수 할 때는 이렇게 시설이 안 좋았다고. 그래서 모래 주머니 차고 다니고 그랬다고. 그래서 이 영상을 보고서 이제 얘 부른 거야, 이렇게 NBA에서. 진짜 까맣다. 그지? 불러가지고 얘네들한테서 이제 훈련받고. 이제 저 시설 좋은 거 이제 공 진짜 준 거야. 이제 좀 쩌는 걸로도 훈련하고. 그래서 잘하나? 그래가지고 이제 농구 이제 이거 봐봐 이제 잘하는 거야 실제로 이제 선수로 뛰는 거야 이렇게. 혼자서는 잘할 것 같은데 팀 플레이는 잘 못할 것 같은데. 봐봐 지금 선수로 뛰잖아 직접. NBA 아닌데요? 그냥 대한민국에서 대한민국인가 할때 어찌됐든 저렇게 훈련하는 게 대단하잖아. 옆에서 공적으로 누가 해주고. 그러니까 환경이 열악한데 열악한 순간에도 저렇게 열심히 하니까 결국 기회가 온다는 거야. 내가 하고 싶은 얘기 그거야. 환경 탓하지 말자는 거야. 알겠죠? 네. 그래서 주어진 환경에서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해서 꿈을 이루도록 합시다. 오케이. 여기까지.